이번 편에서는 악인의 정신연령과 그 특징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코패스는 정신연령이 2살에서 4살 정도로 타고난 성적인 본능과 무의식적인 공격 본능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에 아예 상관이 없고 오직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본능만 따르는 외형만 사람인 포식자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인 포식자의 의미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야수나 맹수를 의미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먹으려고 사냥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죽이는 것이 재미있어서 사냥을 하는 본능적으로 사냥감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쫓아가서 죽이는 살생 자체가 목적인 사냥을 의미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쉽게 개와 비교하면 늑대 성향만 있는 전쟁을 위해 개발된 무기와 같은 맹견, 투견 수준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채우고 견사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포식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코패스 수준의 악인은 정말 인생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악인들이 그렇지만 외형만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있으니 살면서 주위에서 만날 기회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우리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의 의견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안 저질러도 감옥에 가나요? 어떤 범죄든 이미 저질렀으니까 이미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안심해라? 일반 범죄자가 아닌 사이코패스가 이미 감옥에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 다쳤거나 사망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맹견을 키운다면 사람이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훈련시키고 입마개를 채워야지. 안 그러면 언젠가 사달은 나는 겁니다. 사달이 난 후에 감옥에 보내는 건데 이미 감옥에 있을 테니까 안심하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이미 감옥에 있을 거고 사회에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가 더 쉬우니 안심하라는 부분도 잘못 들으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덜 위험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이코패스가 어느 쪽으로 더 발달이 됐는지 어느 성향이 더 많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나 뿌리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이들이고 이들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변종인 겁니다. 경우에 따라 훨씬 더 위험한데 뭘 어떻게 안심해도 된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소시오패스의 정신연령은 대략 7살에서 아주 많게는 최대 15살까지로 보는데 사이코패스가 정신연령 수준이 올라간 만큼 더 교묘하고 치밀한 수준으로 진화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그 뿌리가 사이코패스에서 시작된 거고 그 잔인성과 호악성을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감추고 있을 뿐 사이코패스와 똑같은 포식자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당연히 선악을 구별하고 타고난 유전적 기질과 지능 수준에 따라 계산된 치밀한 계획하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시오패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겪어보면 그 이상입니다.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생존이나 이득을 얻으려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위협을 가해 피폐해질 때까지 구석으로 몰아붙여서 착취하고
죽을 정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쾌감 레벨이 올라가는 족속들이라서 극강의 이기주의자 수준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시오패스는 대부분 치밀하고 교묘해서 사이코패스처럼 단순하게 막무가내로 드러내놓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어도 바로 우리 주위에서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이웃의 모습으로 공존하면서 매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일반 나르시시스트와는 수준과 결이 다릅니다. 명칭은 편하게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신연령이 4살에서 5살, 많아야 7살 정도로 보는데 타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남이 고통받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키득거리는 악동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선악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4살짜리 아이처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학계에서는 최강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기주의자 정도로 생각하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의 최종 목적도 앞서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은 타인의 소유를 뺏는 것과 살생입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친구 장난감이나 인형을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뺏는 아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다 자기라고 생각해서 타인의 소유권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의 성과까지 전부 지 걸로 가로채고 뺏는 날강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설정에 심각한 에러가 생긴 병적인 열등감 덩어리인데 백설공주, 왕비 같은 질투의 화신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보다 잘나고 멋지거나 예쁘거나 뭐든 지보다 잘나면 끝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미워하냐고 물으면 이유는 없다고 잡아떼지만 그야말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능동적, 수동적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말 둘 다 최악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섞인 비율이 다르고 지능 수준이나 자란 환경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치중되어 나타나는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악입니다. 학자들도 그런 면에서 악인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치우친 성향에 따라 명칭을 따로따로 불러주는 수거까지는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을 통칭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악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악인들이 전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이웃 등 우리와 다양한 관계와 직업으로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4살만 되어도 얼추 성인의 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즘엔 학폭이나 왕따 등 집단 괴롭힘이 유치원 이전부터 시작하고 발생합니다. 3살도 안 된 아이가 성인처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장난감을 뺏고 몇 개월만 생일이 빨라도 자기를 형이라고 하라고 한다거나 주위 아이들을 과자와 장난감으로 포섭합니다. 사람이 아닌 맹견이라도 평생 산책 한 번 안 시키고
견사에만 있게 할 수 없고 입막임만 하고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도 막으려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악의 싹을 가진 아이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어릴 때부터 사랑이 깔린 단호한 치료와 교육으로 어떻게든 야수의 공격성과 악을 막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착하고 순한 우리 아이들이 다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사람들 중 가끔 악인들이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면서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여기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악마 인형 척키를 우습게 보는 거와 같습니다. 작은 인형이라고 해도 악마는 악마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살생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지 절대 웃을 일은 아닙니다. 맹견인 줄 몰라보고 귀엽다면서 손부터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제발 빨리 알아차리고 물리지 않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무조건 악인이라고 개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거나 선빵을 날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악인들 수준이 이러니까 그들이 하는 각종 GR 때문에 더는 상처를 크게 안 받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론이 마무리되면 실전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바이.